그러면 이제 교육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절주 서포터즈로 보건교육을 맡은 김다혜, 박다희, 이예림입니다. 목차는 교육 목적 및 동기, 음주와 절주 관련 개념,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 평소 음주 수준의 판정, 이 목차 순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저희를 먼저 소개하자면 저희는 절주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 절주 서포터즈는 대학 및 지역 사회에 음주 폐해에 대해 알리고 절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알림이 같은 단체입니다. 음주 조장 환경 및 음주 인식 개선을 통한 음주 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서포터즈 목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인 폐해 예방 캠페인을 수행하여 지역 주민 및 대학생 또래 집단의 절주 인식을 향상하고 음주 폐해 정보 및 절주 실천 방법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해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홍보 활동을 통해 정책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요. 저희 이번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고, 목표는 음주 폐해 관련 정보 전달, 술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와 절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는 사전적 의미로 술을 마시는 것을 뜻하며 절주는 술을 마시는 양을 알맞게 줄이는 것입니다. 즉, 음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과 횟수를 줄여서 마시는 것을 절주라고 합니다. 알코올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량의 음주라도 고혈압,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간질환, 관상동맥, 심장질환 및 뇌졸중을 증가시킵니다. 이 외에도 그림과 같이 많은 기관에 영향을 주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질환으로는 알코올성 지방간, 위의 염증, 심장의 기능 저하로 고혈압, 심장마비 등이 나타납니다. 이 표는 65kg 건장한 남자 기준으로 작성된 표인데 여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 표와 같이 약간의 음주는 기분 좋은 느낌을 주지만 0.11%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정신적으로 불면, 근심, 우울, 건망증, 기억 상실에서 크게는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알코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 4,252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 해상사고, 익사사고 등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음주였으며 술을 마시면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기 쉽고 공격성과 즉흥성이 증가하여 범죄와 폭력 발생률이 증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중독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양 또는 술의 종류를 기준으로 진단하는 정신장애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음주로 신체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혹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마시는 술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 단계별 증상 변화에는 발병 전 초기 증상, 중독이 진행될 때 증상,
알코올 중독 위기 증상, 만성화 시기 증상, 정신적 황폐와 죽음 이렇게 5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생 전 초기 증상에는 해방감을 위해 때때로 혹은 매일 음주를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의 물질 작용에 대한 내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음주량이 늘어납니다. 중독 진행 시기의 증상에는 일시적 기억 상실이 최초로 발생합니다. 음주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지만 못 마시거나 음주 행위에 대한 논의 자체도 회피합니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해서 음주를 합니다. 일시적 기억 상실 현상이 증가하면서 음주 후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 위기 증상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나 주변에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심한 죄책감이 들면서 계속해서 심하게 책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질투와 의심, 비합리적인 원한을 갖고 가족이나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경제적 활동조차 어려워지고 친구를 만나는 등의 대인관계도 피하게 됩니다. 만성화되는 시기 증상에는 알코올이라는 물질 작용 특성은 감정과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막연한 공포감과 불안감, 패배감 등 각종 부정적 정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막연하게 종교적 열망을 갖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황폐와 죽음에는 많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중독은 정신적 황폐화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여도 언제든지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재활 치료와 사회 복귀 훈련을 하면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표준 1일 음주 권고량입니다. 술자리 적자 음주에는 소주는 남자는 5.9, 여자는 2.9, 맥주는 5.6, 2.8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통계일 뿐 자신의 체질이랑 몸에 따라서 주량이 바뀔 수 있습니다. 표준 알코올 분해 시간입니다. 위의 표는 알코올 분해 능력을 평균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같은 몸무게여도 혈중 분해량에 따라 또 혈중 분해량이 같더라도 몸무게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 제각각입니다. 개인의 체질, 컨디션, 술의 도수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이 표만 믿고 어림잡아 이 정도면 술을 다 깨겠지라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팁으로 숙취 음료는 술 마시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전이 최적이라고 합니다. 간을 미리 자극해 알코올 분해 효소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숙취를 막는 식품에는 계란, 아몬드, 우유, 피클, 아스파라거스, 귤, 단감이 있다고 합니다.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스 기사에서 따온 건데요. 50대 알코올 중독자 휘드르슌키의 이웃 1명, 사망자 1명,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알코올 중독 상태서 경찰의 흉기 휘두른 전과 20범 2심도 징역형. 세 번째, 한밤 여성 혼자 사는 집 수차례 찾아간 70대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유로 술을 핑계 삼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어들고 법원에서는 치료를 명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의 기준에 대해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의 통계인데요.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술을 먹었을 때에는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운전사고를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행동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평소 음주 수준 판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음주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표인데, 표를 보면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맥주나 소주 표준잔을 기준으로 하루에 몇 잔 마시나요?
표준잔으로 한 번에 6잔 이상 포금할 때가 있나요? 등의 기준으로 평소 자기의 음주 수준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표고요. 네, 이거를 판정하는 판정표인데 0에서 3점은 건강 유지를 도움을 주는 주량이고 4에서 5점은 적절한 음주량이지만 이 경우에도 위험한 음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6점 이상은 건강을 위해 알코올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이 필요한 점수라고 합니다. 과도한 음주 습관은 바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절주 서포터즈 SNS인데 링크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보건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